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12월에 외국인들이 100만 주 미친 듯이 매집 중인 이 기업은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을 왜 사들이고 있는지, 이 산업이 왜 커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수혜주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23년도 12월뿐만 아니라 24년도까지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온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장에서 그리고 24년도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에 대한 내용들 정리부터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해당 리포트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을 미친 듯이 매집 중에 있으며 이 종목을 왜 사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지난 8월 달부터 3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왔었는데 이번 11월에 순매수세로 전환을 합니다. 지난달 6일에 시행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사실 공매도가 금지되면은 가장 우려가 된다라고 평가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대거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현재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오히려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11월 주식시장에서의 순매수는 4조 2,711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 우위를 만들어준 핵심적인 산업이 바로 반도체 업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바닥에 있던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공격적인 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엄청난 산타 랠리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80% 이상이 반도체인데 지난 11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린 자금만 무려 2조 6,800억 원입니다. 이게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80%에 달하고요. 사실상 100억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80억을 반도체에 투자한 거고요. 50억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40억을 반도체에 투자한 겁니다. 즉 엄청난 매수가 반도체에 집중이 됐습니다. 아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외국인의 머니 무브가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향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를 바치고 있는 건 개인, 그리고 반도체 엄청난 수급은 외국인이 바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D램, 그러니까 이 모바일 데이터나 D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출시됐을 때 모바일 D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었고 2017년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시장이 형성되면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증가했던 것처럼 2024년도에는 AI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디램 업황 개선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지난 9월 달부터 오늘날까지 무려 100만 주 이상을 집중 매수하면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디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지난 3분기 삼성전자를 뛰어넘고 디램 1위를 기록했죠. 그런데 이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속도를 엄청나게 내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에 엔비디아의 HBM3E 우선 공급 계약을 선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5세대 HBM 중에 하나인 HBM3E 우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GPU 시장에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자신들의 아성을 도전하다 보니까 GPU 블랙웰 B100을 내년 4분기에서 내년 2분기로 앞당겨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GPU에 대한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GPU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개발 속도를 높여서 원래 제품에 대한 개발 출시가 되는 게 2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1년으로 단축시키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GPU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SK 하이닉스의 5세대 HBM이 선택을 받으면서 엄청난 수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계약으로 올해 4분기에만 SK 하이닉스의 매출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HBM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겠죠.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도체 HBM에 대한 공장들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청주 공장에 신규 HBM 라인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은 SK하이닉스는 HBM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서 반도체 장비 발주를 이미 개시를 했고요. 기존의 HBM 생산 기지인 이천 공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새로운 공장 부지를 만들 수가 없고 2030년도 전후로 가동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년에서 6년이 남았죠. 즉 사실상 HBM을 만들어내야 되고 찍어내야 되는데 그 찍어내는 그 공백기가 상당히 길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천 공장은 신규 건설 부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완공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공장이 많이 지어져 있는 중국에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가 없죠. 즉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HBM 생산 라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들은 만들어지자마자 팔리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가뜩이나 1등에서 1등 자리를 빼앗기는 등 현재 SK하이닉스에 의해서 뒤처지는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도 걱정하고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한 혹은 역전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승부수를 던지죠. 사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K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보조금 집행을 지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한테 총 69조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69조 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기업들이 반도체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미 투자를 하겠다 결정을 다 내린 상태에서 지난달 초에 미국 정부가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인텔에 최대 40억 달러의 보조금을 선지급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미국 기업을 우선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겠죠.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무려 130곳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미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주겠다라고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만약에 미국 기업들을 먼저 주게 되면은 보조금을 주는 지급 시기가 밀릴 수도 있고요.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내년에 선거철을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이든 아니면은 다음 대통령이든 자국 기업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을 먼저 챙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사업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 TSMC 같은 대만, 즉 아시아권에서 기술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을 전부 다 제쳐주고 다른 기업들을 다 제쳐주고 TSMC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은 사실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업들을 배제하게 되면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챙겨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재들로 인해서 반도체가 더더욱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승부수를 던지냐? 바로 10년 뒤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반도체 사업의 핵심인 차세대 공정개발실을 신설합니다. 삼성전자가 5년에서 10년 뒤에 반도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차세대 공정개발실을 최근에 신설했습니다. 얘네가 과거에는 비용을 절감해야 됐습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생산도 상당히 중요했고 차세대 반도체를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겠기 때문에 과거 비용 절감을 위해서 미래 조직을 폐쇄시켰었던 삼성이 15년 만에 조직을 부활시켜서 미래 반도체에 대한 주요를 부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경계현 사장을 밀어주고 있는데 이 경계현 사장이 조직을 신설하도록 주도해서 2030년도에 1,300조 원 규모로 커질 AI 반도체 시장 장악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신설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인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첨단 패키징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AVP 사업팀 자체가 개발 관련 조직을 용인이나 화성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재 확보부터 기술력 확보까지 삼성전자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은 더더욱 부각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최첨단 반도체를 설계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쪽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죠. 하나 계열사 비전 넥스트의 AI 반도체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에서 양산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자체가 첨단 공정 고객을 저변화는 확대하고 하나 입장에서는 미래의 먹거리로 낙점한 반도체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양사한테 윈윈 전략입니다. 사실 삼성 파운드리가 TSMC에 비해서 고객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사들을 계속적으로 확보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비전 넥스트 AI 반도체를 4나노 공정으로 양산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2024년도 상반기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만들 때 현재 삼성의 4나노 공정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 4나노 공정에 대한 수율 자체가 현재 75%에서 80%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수율 안정화를 토대로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 공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처럼 삼성이 파운드리 기술부터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는 단계까지 현재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의 24년도의 시장 주목도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목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이러한 최첨단 반도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죠. 바로 온디바이스 AI인데 이게 원래 2024년도 1월에 있을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거를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삼성전자가 AI 갤럭시 북4를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가 AI 연상 기능을 지원하는 최초의 노트북인 갤럭시북 4를 이달 중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텔이 18일 날 미디어 행사를 통해서 14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메테오 레이크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거와 비슷한 시기에 공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 갤럭시북 4에는 메테오 레이크 CPU를 탑재할 예정인데 이 인텔의 프로세서 중에서 이 메테오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시스템 온칩에 NPU가 탑재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없이도 복수의 AI 연산 처리가 가능한 최첨단 반도체입니다. 즉 이처럼 인텔도 현재 최첨단 CPU를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도 CPU를 만들고 있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D램부터 AI로 인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AI 기술과 AI의 일상생활 도입으로 인해서 최신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AI가 아직까지 적용된 분야가 적기 때문에 적용된 분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AI 반도체에 대한 설계부터 수많은 반도체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한 출시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종목은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디자인하우스 기업이에요. 사실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인 AD 테크놀로지가 과거에는 TSMC와 협력 관계였는데 이제는 삼성전자와 삼성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즉 최첨단 반도체를 계속해서 설계하고 그 설계한 것에 대한 파운드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디자인하우스가 가져갈 수 있는 캐파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최첨단 반도체 출시에 따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얘네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AI나 HPC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플랫폼 분야에서 ARM과 공식 디자인 파트너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즉 앞으로의 시장이 성장하기 전에 특히나 디자인하우스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에이징랜드도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하우스와 관련된 기업들 바닥에서 아직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디자인하우스가 주목받을 때 가장 먼저 수혜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와 밀접한 계약 관계를 갖고 있는 AD 테크놀로지를 가장 우선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특히나 반도체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도 정말 중요한 거 알겠다. 하지만 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AI와 로봇에 대한 내용들도 꼭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23년도 12월뿐만 아니라 24년도 상반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정리한 총정리집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아이폰이시면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돋보기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누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까지 완료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되는데, 자,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셨을 때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 좌측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그리고 약관을 전부 다 확인하신 상태에서 약관 동의 누르시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되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까지 적으시고 여러분들의 성함까지만 적으시면은 가입하기가 완료가 됩니다.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집 주소 같은 거 안 적어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애초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즉 최소한의 정보만 적은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이라고 공지사항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여러분들께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컨텐츠인 만큼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있는 컨텐츠들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단기 급등주들, 나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단기간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 추천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 급등주와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까지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뉴스들, 그리고 그 핵심 뉴스에 따른 관련주들을 제가 직접 정리해서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급등 뉴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급등주 분석입니다. 매일 시장에서 급등주들 나오죠. 이 종목이 왜 급등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기 있는 컨텐츠 이용하시고 남은 하반기 그리고 24년도 상반기 투자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종료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